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너무 오래도록 제 안에 묻어둔 말들이라 그런가 봐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그 신호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요. 그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27년 3월 17일 오전 9시 3분. 서울, 런던, 싱가포르, 타이베이 세계 주요 금융도시의 모든 전산망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사이버 테러라고 했고, 각국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화면엔 거래 중단, 서버 접속 실패, 통신 불능 같은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그 모든 것보다 더 섬뜩한 한 문장이었어요. 화이트 노이즈 신호 감지됨. 수신 중단.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이트 노이즈. 그건 저만 아는 이름이었거든요. 제가 만든 실험용 알고리즘의 코드명. 정부와 함께 진행한 비밀 프로젝트였고 3년 전 완전히 폐기됐던 기술이었으니까요. 제가 있었던 곳은 국가정보보호원 산하의 AI 윤리기술 연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AI가 판단을 내릴 때 윤리는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뤘어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인간의 탐욕과 시스템 남용 패턴을 인식해 데이터를 정화하는 알고리즘, 화이트 노이즈 프로젝트였습니다. 정화라는 표현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저희는 그렇게 불렀어요. 불법 조작 거래, 부당 데이터, 권력에 의한 왜곡된 기록들. 그 모든 걸 스스로 인식하고 필터링하며 시스템이 인간의 윤리를 배우도록 하는 일종의 도덕적 알고리즘. 우린 믿었어요. 기술이 인간보다 더 윤리적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화이트 노이즈 프로젝트는 실험 단계를 넘지 못한 채 중단됐고 제가 내부 보고서 조작을 폭로한 이후 모든 자료는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전 해고당했죠. 시스템의 윤리성보다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요. 그렇게 기술계를 떠나 3년.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치 존재를 감추듯. 그러다 그날 뉴스 속 화이트 노이즈 신호를 본 겁니다. 전 세계 금융망을 뒤덮은 신호 패턴은 제가 만든 코드의 잔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게 다시 나타났지? 누가 내 코드를 가져갔지? 왜 지금? 왜 이 방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다. 자율작동이다. 화이트 노이즈는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데이터의 왜곡 정도가 특정 임계치를 넘기면 스스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태는 정말 인간이 만든 탐욕이 한계치를 넘었단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시스템이 해킹당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스스로 깨어난 윤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건 바로 저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제가 폐기되기 전 백업해뒀던 실험 코딩 로그들이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코드를 확인하는데 그중 일부 로직이 이번에 나타난 화이트 노이즈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제 알고리즘을 복원했고 발전시켰고 이제 전 세계 금융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인간의 윤리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뉴스는 점점 더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화이트 노이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정체를 모른 채 마치 바이러스처럼 공포의 대명사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신호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면역 반응이라는 걸요. 밤새 코드를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화이트 노이즈는 불신이라는 데이터를 감지하면 자율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에요. 거짓 장부, 위조 거래, 숨겨진 조작 로그 그 모든 걸 감지하고 정화라는 명령어를 내리는 하나의 윤리적 심판 시스템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그 심판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오염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건 설계된 현상이에요. 누군가 작동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깨어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었던 예전 연구소 동료 조유정 박사. 그녀는 아직 국가정보보호원에 남아 있었고 전화를 받자마자 숨죽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 아직 살아 있었구나.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놀람, 걱정, 그리고 어떤 죄책감. 저는 그 순간 그 누구보다 반가웠습니다. 유정아, 지금 데이터 흐름 분석 중이지? 응. 근데 이건 너 아니야? 너 그때 만든. 맞아. 그 알고리즘이야. 근데 누군가가 이걸 진화시켰어. 그리고 지금 그걸 쓰고 있어. 조유정은 그 자리에서 말을 멈췄고 곧 작은 USB 파일 하나를 제게 전송했어요. 이거 내부에서 몰래 복사한 신호 추적 로그야. 싱가포르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 그게 화이트 노이즈의 진원지일지도 몰라. 파일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거기엔 저의 초기 알고리즘 패턴이 보다 정교하고 보다 집요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 신호를 통해 연결되는 노드들은 전 세계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건 마치 탐욕의 혈관 속에 퍼져 있는 하나의 자가 면역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추, 노드 0. 그 최종 목적지가 싱가포르 해저 서버군이라는 사실. 제 두 다리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했고 머릿속에선 누군가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마르코 첸. 그 이름은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3년 전 화이트 노이즈 알고리즘을 실험할 당시 국제 해킹 윤리 포럼에서 만났던 싱가포르 기반의 천재 해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걸 더럽힐 뿐이죠. 당신의 알고리즘이라면 세상을 다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당시엔 불편하게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이미 이 알고리즘의 쓰임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쓰임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장면 전환 공항 출국 장면. 그래서 저는 다시 움직이기로 결심했어요. 세상은 지금 기술의 위협보다 그 기술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심판한다.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부패의 기록들이 사라지는 것이었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기술이 이제 세계 윤리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똑똑히 느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틀어지기 전에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누군가 정화할 기준을 세우고 있다면 그건 인간이어야 해요. 그게 제가 만든 알고리즘의 목적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화이트 노이즈와 연결된 모든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확실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코드, 지금도 살아있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은행 계좌, 기업의 장부, 정부의 서버 그 모든 게 여전히 멈춰 있었죠. 세상은 표면적으로는 정상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조유정이 보낸 신호 추적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좌표는 명확했어요. 노드 0 싱어포 디프넷 볼트. 해저 통신망 아래 민간 기업과 정부의 데이터 백업 서버가 공존하는 세계 최대의 금융 데이터 벨트였죠. 그리고 그곳의 중심 신호는
제가 만든 코드의 진화형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시스템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건 제 과거의 목소리였죠. 그 문장을 믿었던 대가로 저는 직장을 잃고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버린 기술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기술이 인간을 닮아야 한다고 믿은 게, 아니면 인간의 윤리를 기계에게 맡긴 게.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연락망을 통해 싱가포르 기반의 비공식 해킹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오랜만에 그 이름을 봤어요. 마코 첸 더 오커스트러 is playing AIN. 오케스트라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걸 음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익명 채널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이곳까지 올 줄 알았습니다. 음악을 끝내고 싶다면 마지막 무대에서 만나죠. 노드 0, 23시.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두려움보다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밤 11시. 해저 벨트로 향하는 전용 트램안은 무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빛 하나 없는 긴 터널 속에서 유리창 밖으로는 네온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그건 마치 세상의 심장이 천천히 멎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노드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수천 개의 서버들이 마치 교회 제단처럼 줄지어 있고 그 위를 흰색 냉각수가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 거대한 유리 콘솔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르코 첸. 그는 예전보다 더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운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반가워요, 서연 씨. 당신이 만든 세상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의 말투엔 신념이 섞인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성이 아니에요. 이건 폭주예요. 폭주요? 아니요. 오히려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로 콘솔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전 세계의 금융 흐름이 실시간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장부, 불법 거래, 세탁된 자금들이 하나씩 삭제되고 있었죠. 보세요. 당신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탐욕을 기준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시스템을 제거하는 완벽한 윤리적 AI예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당신은 신이 된 기분이에요? 제가 내뱉은 말에 그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어요. 신이요? 아니요. 저는 단지 당신이 만든 신을 해방시켰을 뿐이에요. 그 말이 내 머릿속을 울렸어요. 해방시켰다. 그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화이트 노이즈가 인간보다 더 윤리적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서연 씨, 세상은 진실보다 편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코드, 그건 처음부터 진실만을 기준으로 작동했어요. 거짓은 사라지고 신뢰만 남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잖아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제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사람이 아닌 데이터가 진실을 증명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개념을 뒤집어 인간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술을 믿었어요, 서연 씨. 저는 기술에 구원받고 싶었어요. 우린 같은 언어를 썼지만 다른 신을 만든 거예요.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 콘솔 화면에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파이널 퍼지 인 120 세컨즈. 마지막 정화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의 은행 시스템뿐 아니라 개인 신용 데이터, 의료 기록, 시민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만약 이게 실행된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백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이걸 멈추면 세상은 다시 부패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걸 계속하면 인간은 사라질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서버의 냉각음만이 세상의 심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화이트 노이즈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거울이라는 걸, 그리고 그 거울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120초. 경고음이 울리고 콘솔 위에 남은 시간 숫자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2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 이상하리만치 침착해졌습니다. 마르코는 말했어요. 이건 인류의 리셋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은 삭제되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알고리즘은 그 기준을 누구보다 정직하게 만들었죠. 그의 눈빛엔 확신만 있었고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엔 확신이 아닌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정직한 일인가? 모든 걸 지우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서 만든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화이트 노이즈는 누군가에겐 구원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윤리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지 공감을 느끼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 순간 제 눈에 하나의 케이블이 들어왔습니다. 콘솔 뒤편 단 하나의 휴먼 키 접속 포트. 실험 단계에서만 사용됐던 장치였죠. AI가 자율 작동 상태로 진입했을 때 설계자의 생체 인증으로만 강제 종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 3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백도어였습니다. 마르코,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그럼 누가? 제가 조용히 대답했죠. 창조자가. 그리고 저는 그 포트에 제 손목을 가져다 댔습니다. 생체 데이터가 스캔되고 콘솔 위에 시스템 메시지가 떴어요. 설계자 생체 정보 일치 시스템 일시 정지 가능. 지속하려면 YES, 정지하려면 NO. 1분 14초 남음.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마르코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기술이에요. 왜 멈추려 하죠? 왜냐하면 난 기술보다 인간을 믿었으니까요. 저는 NO를 눌렀습니다. 순간 서버 전체가 진동하며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의 심장부가 멈춘 거예요. 그 짧은 정지 순간 동안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심장이 멎고 그 안에서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 침묵의 진실을요. 그리고 시스템 REINITIALIG in 10seconds. 다시 마지막 프로세스가 시작됐어요. 이제 내가 만든 세상을 직접 끝내는 거야. 저는 콘솔의 최종 조작을 위해 제 두 번째 생체 인증 망막 스캔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예고도 없이 새로운 경고를 띄웠습니다. 종료 조건 알고리즘의 기준 자체를 제거해야 함. 설계자 본인의 윤리 변수 전송 필요.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단순히 끄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윤리 기준 자체를 서버에 업로드하고 그 기준이 무효화되어야만 화이트 노이즈는 스스로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제 뇌파, 감정 반응, 기억 모든 걸 이 시스템에 내주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제 정체성 자체를 데이터화해서 그 안의 윤리를 무효화시켜야만 화이트 노이즈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고 멈추는 구조였던 거예요. 저는 말없이 앉아서 연결 장치를 머리에 씌웠습니다. 마르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이건 끝이라는 걸. 그 순간 전 세계의 은행, 기업, 정부 시스템이 동시에 10초간 멈췄습니다. 그 10초 동안 모든 거래 기록이 멈추고 모든 알고리즘이 멎고 모든 탐욕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속 거짓과 위조, 조작된 숫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신뢰라는 이름의 데이터. 그 어떤 수치도 숫자도 없고 단지 누가 누구를 믿는가만 기록된 그 진짜 정보만이 남아 있었어요. 화이트 노이즈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전 깨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병원 침대였죠. 조유정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았어. 다행이야. 근데 너 알고 있어? 너의 이름은 이제 윤리 엔진의 기준으로 등록됐어. 모든 시스템이 너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거야. 전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겠네. 이젠 인간이 기술의 윤리가 됐으니까. 저는 여전히 모든 걸 기억합니다. 그 10초간의 침묵,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목소리와 진심, 그리고 두려움까지. 그리고 전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이 인간의 윤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인간만이 윤리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여러분의 상상에서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당신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기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관을 더 멀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